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관리업체는 관리인이 감시한다면 그 관리인은 누가 감시하나?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일반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법률 지식을 더욱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자치기구가 있어서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를 감시하고 관리비 예산이나 주요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도 입주민들이 직접 하죠. 그런데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각종 복합건물 같은 일반 집합건물은 어떨까요? 이런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인을 감시하고 누구의 의견을 대변해 건물을 운영할까요? 먼저 일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입주자들의 대표기구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관리나 주요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리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관리비 집행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체계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상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은 규약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관리인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리비 예산안 심의, 공용부분 공사 결정, 주요 계약 검토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치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는 표준관리규약 안에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건물규약을 통해 관리위원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예산은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용부분 공사나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약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결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 한 명이 관리단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데 이 관리인의 권한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한이 잘못 행사되더라도 이를 즉시 견제하거나 교체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견제 장치로서의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주요 업무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구분 소유자 전체에게 보고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동 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들의 자치에 기반한 관리체계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모든 것을 정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규약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만든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치와 견제를 실현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집합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관리인을 감시하고 때로는 건물 운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리업체는 관리인이 감시하고 그 관리인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은 바로 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합 건물과 부동산 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